안녕하세요. 격리의 모든 것 정연출장격리 대표 정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건강하셨죠? 네, 저도 건강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오늘은 건설업 실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딱 하셔야 되는 건설업 업무 중에 실질 자본금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서도 건설업에서 제일 연락이 많이 옵니다. 왜냐면 자본금을 맞추셔야 되는 금액이 조금 내려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허를 취득해서 건설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새로 건설업을 창업 많이 하셨고요. 또 일반 업종에 계시다가도 건설업을 추가해서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지시면서 실질적으로 건설 회사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반면 정부에서는 부실기업을 또 걸려내기 위해서 더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 업종의 격리가 사실은 좀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건설업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남성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도 업무를 해야 되고, 공무라는 업무가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돌아가니까 건설업에 계시는 격리분들이 사실은 좀 힘들어 하시는 게 맞고요. 전문 격리를 또 원하시고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 종건이라고 부릅니다. 종합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고요. 면허 조건이 있습니다. 자본금 있어야 되고요. 기술 능력 있어야 되고, 공제조합 출자금도 예치해야 되고, 시설 및 장비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 단종이라고 부르잖아요. 단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자와 자본금, 이런 면허 조건을 다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는데도 건설업인데? 그러실 수 있죠. 일반 건설이신데요. 작은 규모의 건설업을 하실 수 있게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실질 자본금 심사는 받지 않으시겠지만, 이제 큰 예를 들면 60평 이상의 건물을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에 맞는 공사를 하실 수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허를 취득해서 건설업을 본격적으로 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법률 자문위원도 아니고 회계사도 아니고 세무사도 아니고 저는 그냥 격리 실무자로서 여러분들께 지식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것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찾아보셔야 됩니다. 저한테 면허 조건을 알려주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건설 실무를 하기 위한 격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들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자, 건설업 등록 기준 자본금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전체를 다 나열해 드릴 수는 없고요. 표를 만들어서 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우리 회사에 맞는 걸 챙기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회사는 토목공사업이다. 그러려면 자본금이 5억이 필요하다. 가로 열고 10억. 자, 가로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자본금이 2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면허를 취득하고 계신 건설업은 제가 아직까지 개인 회사를 잘 못 봤습니다. 자본금이 2배나 필요한데 얼마나 더 큰 부담이세요. 그래서 대부분은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업도 3.5억이 필요한데 가로 열고 7억이다. 이거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자본금 금액입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전문 건설 업체를 등록하려는 해당
건설업종의 업무 분야 중 한 개 이상의 주력 업무 분야를 선택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동일 건설 업종 내에서 업무 분야를 추가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는 자본금 측면에서 신규 또는 추가 등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증자와 기업 진단은 또 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로 법이 개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 조성 포장 공사업에 내가 토공사다. 그러면 1억 5천. 근데 나는 포장 공사도 하고 싶다. 그러면 3억이 아니고 신규 또는 추가 등록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경, 식재, 시설물, 공사업 이런 식으로 이 건설 업종이 다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그런 분야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왜 이렇게 계속 자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건설업에서의 자본금은 부실 기업을 추려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설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매출이 수시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비용은 매일매일 발생해요. 인건비 매일 나가야 되죠. 재료비 매일 나가야 되죠. 근데 어때요? 공사는 계약금, 중도금, 기성 청구 해서 3번, 4번으로 쪼개져 있는 거잖아요. 그때 큰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자본금, 활용할 수 있는 자본금이 없으면 자재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재를 덜 넣게 되거나 인부를 써야 되는데 못하게 되거나 이래서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유용할 수 있는 자본금이 실제로 있는 회사인가를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 자본금 조사를 꼭 받게 되는데요. 그걸 준비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회사에 이익 잉여금으로 계속 쌓이고 있는데 대표님들이 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이게 세무상의 불이익이다? 이렇게 놓고 많은 컨설턴트 분들한테 이익 자본금을 낮추는 컨설턴트를 많이 받으시는 걸 봤어요. 대가성 보험을 가입하신다거나 이런 다른 보험 상품으로 전환하신다거나 이런데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은 돈을 많이 벌어서 생긴 이익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서는 그렇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이 법인회사를 상속하실 때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세금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불안하신 거거든요. 근데 건설업에서는 이 점을 나쁘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율하시는 과정이 좀 필요하시긴 하겠지만 무턱대고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게 그것 때문에 불안 요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 법적 자본금이라는 용어는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된 자본금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발행한 주식 수와 액면가액을 곱하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금액은 실제로 알 수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법적 자본금 가지고 실질 자본금을 잡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실질 자본금이라는 건 뭐냐? 회사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액을 평가받는 거예요. 실질 자산에서 실질 부채를 빼고 나면 자본금이 산출되는데요. 실제로 보유하고 있어서 금액으로 바로 산출 가능할 수 있는 돈, 위험하지 않은 돈, 위험 요소가 배제된 돈 못 받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 자본금으로 책정하지 않게끔 하는 규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실질 자본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실질 자산과 부채 등을 차감해서 기업의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본금을 평가받는 일. 건설업에
저는 강력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실질 자본금을 평가받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건설업 면허기준 유지관리와 자본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에서의 실질 자본금은 실질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죠. 네,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이 금액 자체를 전체를 다 자본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데 부채는 다 잡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산 중에서는 못 받을 돈들도 막 다 빼고 그러는데 부채는 거의 다 인정하게 되니까 어때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실질적으로 유용될 수 있는 우리 회사의 자본금을 산출해내는 것. 그걸 하기 위한 결산 작업을 이미 웬만한 회사는 다 끝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내고 법인세 신고를 하고 이런 결산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맞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받습니다. 회사가 등록한 건설업종의 자본금, 납입 실질을 상시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연차 결산일 현재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서 자본금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 그리고 건설업 관리 규정 및 건설업체 기업 진단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자본금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심사 대상 업체는 일정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고요. 실태조사는 실질 자본금 미달 혐의 업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선 심사하겠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신고했는지에 대한 청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업기간 정지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정지 기간을 종료하겠죠. 그리고 실질 자본금에 대한 보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되지 않으면 말소가 되고요. 건설업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 자본금 실태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오늘은 실질 자본금이 뭐길래 이렇게들 맨날 떠들고 있나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우리 회사에서 실질 자본금으로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